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2017년 정유년 한 해를 각 분야별로 전망해보는 여수 MBC 보도기획. 오늘은 그 세 번째 순서로 경제 분야입니다. 올해 광양만권의 경제 지형도는 전체적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확산되는 분위기지만 철강과 석유화학 등 지역 주력 산업의 새로운 반등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개항 21년째를 맞은 광양항은 새해 시작부터 한진해운 사태의 영향으로 비상입니다. 여수 광양한방공사는 한진해운이 사실상 청산 절차에 들어가면서 올해 불가피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한적 화물 14만 TEU가 큰 부담입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자동차와 일반 화물 물동량 증가로 전체적인 물동량은 올해 1.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포스코 부두라든지 여천산단의 석화부두라든지 이런 데 물량은 꾸준히 지금 증가를 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 이제 자동차 한적 기지로서 광양이 각광을 받고 있어서 물량은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한 2억 8천 한 100만 톤 수준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국내 철강 시장의 장기 불황 속에서 포스코는 올해 고급강 중심의 판매 전략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올해 6월 준공 예정인 광양제철소 넘버7 CGL의 상업 가동이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포스코는 올해 자동차 강판 생산 비율을 전체 55%까지 끌어올려 지난해 영업이익 2조 7천억 원을 뛰어넘는 실적으로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여수 산단 석유화학업계는 지난해 국제 유가가 5년 전에 비해 50% 수준으로 떨어진 데 대한 반사이익으로 생산 54조 원, 수출 231억 8천만 달러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업계는 올해도 지난해 수준을 웃도는 실적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약 6개사가 녹지 해제 지역의 공장 건설에 본격 착수하기 때문에 점차 생산이라든가 수출 이런 부분이 과년도보다는 좀 더 나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광양만권은 대규모 투자 유치 사업들도 본 궤도에 오르는 한 해가 될 전망입니다. 하양지군의 320실 규모 콘도 개발 사업과 함께 경도 복합 관광단지 조성 사업 등 대규모 민간 투자 유치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2017년 국내외적인 불확실성이 팽창하고 있는 가운데에도 지역 경제의 새로운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긍정의 시그널들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여수 경도 리조트 사업이 행정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2019년 착공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낙연 전남지사는 1조 1천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 사업인 여수 경도 리조트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이달 중에 미래에셋 측과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행정 준비 절차를 걸쳐 오는 2019년 착공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공사 착공 시기가 늦어진 데 대해 기존 골프장 회원권 처리 문제와 경도 경제자유구역 편입 절차 문제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고등학교 졸업식 하면 보통 2월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 고등학교가 1월에 졸업식을 진행했습니다. 기존의 엄숙한 분위기를 벗어나 축제 형식의 색다른 이벤트로 졸업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의 한 고등학교 졸업식. 졸업생들이 취타대 환영을 받으며 입장합니다. 교복 대신 대학에서나 볼 수 있는 졸업 가운을 입었습니다. 재학생들은 졸업생과 함께하는 흥겨운 밴드 공연으로 선후배 간 헤어짐을 아쉬워합니다. 엄숙하고 무거운 졸업식장 분위기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졸업생들은 틀에 박힌 송사나 답사 대신 저마다 미래 꿈을 적은 타임캡슐을 만들어 봉환식도 가졌습니다. 봉환된 캡슐은 10년 후에 꺼내 얼마나 꿈을 성취했는지 여부를 친구들과 함께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제 사회로 진출하자는 의미의 이런 학사모와 학사복을 입게 되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사회인으로 거듭나는 그런 초석이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 졸업식을 마친 학생들은 자신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한 연탄 배달에 나섭니다. 학교를 다니며 그동안 지역으로부터 받은 도움을 졸업과 함께 다시 사회에 환원하고 기부하자는 마음 때문입니다. 이게 앞으로도 좋은 추억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살면서도 이런 경험을 많이 못 해볼 것 같은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해서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마이스터고인 이 학교는 졸업생들이 대부분 취업을 마쳐 2월 졸업이라는 통념을 깨고
1월로 졸업을 앞당겼습니다. 이런 행사를 함으로써 학생들의 마음가짐이 좀 더 다져지고 좀 더 꿈과 비전에 맞는 직장 생활을 함으로써 이 사회에 더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색다른 이벤트로 학창시절 배움의 의미를 되새기고 아름다운 졸업 문화를 새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올해 여수 지역 중학교 졸업생들의 관외 진학률이 감소했습니다. 여수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올해 여수 지역 중학교 졸업생 가운데 타 지역 일반고로 진학하는 학생은 전체의 2.8%인 91명으로 지난해 4.56%에 비해 1.76%포인트 줄었습니다. 특히 성적 상위 10% 학생의 관내 진학률은 전년 대비 10%포인트 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교육지원청은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진로 상담과 관내 고등학교의 경쟁력 상승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작년 여름 유치원 원생을 차량에 장기간 방치해 무리를 일으켰던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교육청이 원장과 교사의 해임을 결정했는데 이런 조치가 아무 소용없게 됐습니다. 스스로 징계를 요청해야 징계할 수 있다는 사립학교법이 문제입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광주의 한 유치원 통학 차량에서 4살 최모군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최군은 아직까지 사경을 헤매고 있고 해당 유치원의 원장과 교사는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광주시 교육청은 유치원 폐쇄 명령과 함께 원장과 유치원 교사 2명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의 징계는 해당 원장이 제기한 교육부의 소청 심사에 의해 무력화됐습니다. 교육청은 사립학교법 62조에 따라 원장과 교사들의 징계를 결정했지만 교육부는 64조를 적용해 임명권자인 원장이 징계를 요청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치원 원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자기를 임명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에 대한 징계를 걸려고 자기가 하도록 돼 있어요. 법에 따르면. 교육부의 논리대로라면 원장 스스로가 징계를 요청하기 전까지 교육청은 어떠한 인사상 조치도 취할 수 없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립 유치원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교육청은 손을 놓을 수밖에 없다는 데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육적 지도와 지원이 분명하고 또 그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물을 수 있도록 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사립 유치원에 대한 교육청의 관리 감독권을 무력화시킨 사립학교법. 셀프 징계를 강요하는 법 테두리 속에서 누가 징계를 자청하겠냐는 자조 섞인 한숨만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전라남도가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에서 순천시가 호평을 받았습니다. 순천시는 건축행정 절차의 합리성과 시공 철거 안전성 등 5대 핵심 지표에서 고루 높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상을 받았으며 이어 해남군과 영암군이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2017 완도 국제해조류 박람회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해상 전시관 등을 통해 우수한 우리 해조류를 세계에 알리겠다며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3년 만에 다시 열리는 완도 국제해조류 박람회. 개막까지 앞으로 100일, 전시시설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해상 전시관은 말 그대로 바다 위 바지선에 전시관이 들어섭니다. 주재관인 바다신비관에는 바닷물을 분사해 만든 360도 워터스크린이 설치되는 등 볼거리도 늘었습니다. 금년에 개최되는 해조류 박람회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해조를 비롯한 수산물이 그 안전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림으로써 세계 수산물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본격적인 홍보에 나선 조직위는 박람회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100일 행사를 열었습니다. 방송인 김지선 씨와 완도 출신 서양화가 신선 씨가 홍보대사로 위촉됐고 터미널과 기차역 등에서 시민들에게 완도 특산품인 미역을 선물했습니다. 정말 청정바다에서 자라나고 있는 그런 해조류를 보니까 야 이거는 빨리빨리 알려야 되겠다. 정말 세상에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에 제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완도 국제 해조류 박람회는 해상전시관 3곳을 포함해 5동의 전시관과 참여관, 해조류 체험장 등으로 꾸며집니다.
오는 4월 14일부터 24일 동안 관람객 목표는 12개국 60만 명. 사전 예매 목표인 50만 장 가운데 70%인 35만 장이 이미 판매돼 성공 개최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양시가 LF스퀘어 테라스몰 광양점 개점을 앞두고 최종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광양시는 내일 광양읍에 문을 여는 LF스퀘어 점포 개설 등록증을 교부하고 영업장 내 관광 안내소를 개점 전에 설치하는 한편 견실 시공 관리는 물론 내방객 수용 태세 확립에 나섰습니다. 작은 추위라는 뜻의 절기 소헌인데요. 절기에 무색하게 추위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내륙 곳곳이 영하권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요. 낮 동안에는 대부분 지역이 1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또 공기 상태도 양호하겠는데요. 오전까지는 그간 쌓인 먼지가 일부 남아있겠지만 차츰 동풍이 더 강하게 불어들면서 먼지가 모두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지금 동해안 곳곳에는 이미 비가 내리고 있고요.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진 강원 중남부 산간에는 앞으로 최고 10cm가량의 많은 눈이 예상되고요. 강원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간에도 1에서 5cm가량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출근길 이 시각 자세한 현재 기온 보시면요. 서울 0.6도, 대구가 영하 1.5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과 전주 10도, 부산 11도 안팎으로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주 후반까지는 고온 현상이 계속되겠고요. 주말에는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